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제가 오늘 찾은 현장은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원산면 일대에 보면 용인 축구센터가 있어요.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축구센터 위쪽에 이미 포크레인 작업을 통해서 벌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을 베고 지금 반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용인 SK 하이닉스가 뭐 언제 공사가 시작되느냐, 그리고 착공식이 늦어져 가지고서 이거 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착공식만 안 했을 뿐이지 벌써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벌목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서 공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은 공사장 인력들이 그래도 간간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어떤 원룸이라든지 투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벌써 원룸 한 채에 80만원 정도가 되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봐도 이제 공사가 들어가 가지고서 벌써 이 아래에 보면 용인 축구센터 주변이 공사가 되어지고 있고 굴착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공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떤 도자기 조사 같은 거, 문화재 조사 같은 것들이 보통 한 2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릉리 주변이라든지 용인 축구센터 이 주변에 벌써 시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절차상 공식적으로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곳 주변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도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 주변에 어떤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 SK 하이닉스 이 주변에 와서 제가 촬영을 해봅니다.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직접 현장에서 용인 SK 하이닉스가 현재 어떻게 공사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서 이곳 용인 축구센터 정중앙에 있는 어떤 메인 축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곳에 풀이 막 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가 맨 땅은 아니었고요, 인조잔디로 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 공사를 통해 가지고 다 걷어냈고 앞사발이 25톤에다가 포크레인으로 지금 흙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용인 SK 하이닉스가 정말로 진행되느냐, 중단된 거 아니냐, 취소된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 와서 직접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저 위쪽에 가면은 벌목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벌목 작업을 통해서 나무들이 반출되어 가는 과정들을 볼 때 곧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공식적인 어떤 착공식 또는 착공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인 SK 하이닉스 정중앙에 있는 축구센터 이곳부터 지금 철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내년쯤이면 본격적인 토목공사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얘기 들리는 이유가 지금 한참 문화재 발굴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 조사죠,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보통 2개월에서 한 4개월, 5개월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아마도 내년 초까지 거의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돌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제가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궁금해하실 여러 독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찍으면서 이렇게 공사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주변 부동산이나 어떤 행정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여쭤보시면 용인 SK 하이닉스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아마도 내년쯤엔 본격적인 공사가 돌입이 돼서 이 주변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여기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지는 중릉리 바로 위에 보면 보건소가 있죠. 보건소가 경계선이거든요. 수용되는 그 경계선이 바로 보건소인데, 보건소 바로 위에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산이 돼 있어요. 그 산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네요. 벌목 작업이죠. 먼저 벌목 작업을 하고 난 뒤부터 토목 작업이 들어가겠죠. 이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좀 더 가까이 당겨서 볼게요. 이렇게 포크레인이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요. 예, 벌목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벌목 작업을 하고 나면 바로 덤프트럭
앞사발이 25톤을 통해서 흙을 외부로 반출해야 돼요. 이것들을 다 반출해 가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아까 좀 전에 올라오다 보니까 보건소도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한참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용인 SK하이닉스가 공사가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논란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공식이 다양한 이유로 지금 연기가 됐거든요. 어떤 착공식에 대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용인 SK하이닉스의 공사의 서막을 알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토지 보상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게 100%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미뤄지게 되고 연기하게 됐는데, 그러나 사실상 그 이면에 보니까 다양한 도자기 발굴 어떤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용인 SK하이닉스가 세워질 이 안쪽 부지에 대해서는 벌써 어떤 벌목 작업부터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땅 평탄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어떤 전운 같은 그런 느낌이 감돌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묘 같은 것들도 이제 이장이 되겠죠. 이 주변에 보면 안쪽에 공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스톱이 되고 다 중단돼서 이제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철거 작업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생각 같아서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올라가고 싶은데 어떤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까지 올라가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쯤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다양한 호재와 이슈로 이 지역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은 수용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들어올 거의 센터 같아요. 이 한 정중앙 정도 되는 곳에 보면 이렇게 프랜카드도 돼 있죠. 프랜카드 보면 우리는 죽어도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좀 무서운 어떤 프레카드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계시던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프레카드를 걸어 놓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 이곳엔 원주민들이 다 나간 것 같고요. 제가 주변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 좀 섭섭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곳은 이미 다 어떤 보상 절차를 마치고 다 나간 그런 빈집들만 남아있는 그런 좀 황량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곳이 다 밀리겠죠. 아주 평평한 곳으로 밀립니다. 제가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 고덕에 있는 그 삼성 반도체 보면 거기도 비슷했었어요. 이주민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삼성 반도체 같으면 고덕 신도시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빈집들이 황량하게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철거가 되고 순식간입니다. 아주 평평한 곳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또 건물들이 들어서고 어떤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서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들이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고 주변 집가들이 들썩입니다. 부동산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개발되는 하나의 과정이겠죠. 그런데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정말 그분들은 또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에 수용된 분들에 보면 제값을 받으면 좋지만 제값을 못 받거든요.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어요. 이렇게 토목공사도 잘 해놓고 이렇게 집을 져놓고 살고 계셨는데, 나갈 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나가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보상을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 아마도 그 수용지가 되지 않은 바깥 지역, 그러니까 수용지 바깥 지역에 있는 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거든요. 용인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 바깥 지역의 땅들은 정말로 비싸집니다.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 가지만,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수용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수용지 값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빈집들을 보면서 좀 황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개발지 주변의 풍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러한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고
아니면 신도시나 대형 산업단지들이 세워지는 어떤 풍경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호재고 누구는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분묘 유연 무연의 이장을 위한 연고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안내문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연고 분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기 위한 그런 안내문인 것 같고요.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수용이 되면 보통 평택 고덕 신도시 같으면 이렇게 집이 있고 이러면 이주화 택지 딱지를 주더라고요. 네, 이택 딱지라 그러죠. 이런 이택 딱지를 주고 그리고 땅이 있으면 협의자 택지라는 딱지를 또 줘요. 어떤 상가 딱지도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또한 상가 딱지도 주고요. 어머, 여기 고양이가 있네요. 이렇게 고양이도 있고 닭도 있고요. 사람이 없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네요.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보면 동물들이나 어떤 조류들, 주인이 잃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평택 고덕 신도시 같으면은 이런 이주화 택지 딱지 같은 것들만 해도 얼마 정도냐면 지금 거의 8억이 넘었다는 얘기가 들어요. 이런 피만, 딱지에 대한 권리 피만 7억 8억이 넘었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딱지가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언제 뭐 쓰이겠어 라고 원주민들이 생각하고서 6천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에 제가 고덕신도시 주변에 살다 보니까 거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여쭤보니까 6천만 원에 거의 다 거래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장 찍어줄 때 굉장히 씁쓸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용이 되면 이주화 택지 딱지 그리고 상가 딱지 협의자 딱지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신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할 때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수용이 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